2015년 추락하는 북한. 북한 정권 탄생 이후 최악의 전력난, 전기 공급량 추락. 197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의 황금기로 불리며 전기를 물쓰듯 했던 북한. 그러나 2015년 북한의 전기 공급량은 북한 정권 수립 이후 최악의 상황이라는데, 설상가상. 열악한 전력난으로 수돗물 공급마저 끊겨 식순환까지 겪는 것은 물론 열차까지 멈춘 상황. 하루 거리에 평양과 해산이 열차로 열흘, 열차에 갇힌 주민들이 죽음에 이르는 사건들도 발생되고 있다. 그리고 24시간 김일성, 김정일 동상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야간 조명까지 초비상, 동상마다 디젤 발전기까지 구비해 놓는 비상사태. 공장은 물론 북한의 주력 외화벌이의 수단인 석탄 채굴용 전기 공급마저 끊겨 북한의 경제난까지 더욱 악화. 2015년 추락하는 북한. 주민 생활과 북한 경제까지 마비시키는 전기 공급량의 추락. 저 되게 궁금한 게 사실 저게 이제 저렇게 그 편집을 하면 되잖아요. 저렇게 편집을 하면 진짜 추락하는 것 같아. 또 반대로 너무 화려하게 하면 또 북한이 또 전기가 많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진짜 난 궁금해. 저도 저게 궁금해요. 편집용인지 정말 저도 궁금합니다. 난 너무너무 궁금해져. 아무렴 저렇게 찍으면 저렇게 나오는 건지 그치. 좀 과장한 건지 진짜 궁금해요. 너무 궁금해요. 아니, 저 인공위성 보면 우리 나만 화나고 이거 우리나라에서 찍은 게 아니고 외국에서 찍어서 거기 지금 위에 불빛 하나 딱 보이는 게 평양 만수대 동상입니다. 만수대 동상. 중국이고 우리나라가 사면이 바다예요? 북한 사람들 다 불 봐요. 불 못 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촛불 다 봐요. 근데 왜 촛불을 안 찍는가 이거야 나는. 안 찍히는 거지. 아니, 촛불은 찍히지 좋지 않아. 왜냐면 집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촛불은 안 조용히 찍혀. 이 지붕에서 우리 관련돼 안에서 있잖아. 창문으로 나오면 촛불도 찍히지. 찍어야지 미션이지. 그러게. 수진 언니가 촛불 얘기가 왜 나오냐면요. 저희는 맨날 정전돼가지고 촛불 켜고 있어요. 그런데도 등하간지 하라고 불빛막이를 알려주십시오. 촛불이 불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예, 비행기가 촛불도 다 봅니다. 가리시오. 그러면서 계속 그러거든요. 촛불도 우리나라도 비친다고. 70년대 등화관제막 했었는데 맞아. 불 꺼야 불 거면 촛불도 꺼버리는 거예요. 젠장 촛불은 언제 보인다고 이렇게 자꾸 버려요. 저것만 봐도 이 전기 공급량이라는 게 지금 터무니없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터무니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상당히 악순환에 지금 걸려 있는데 북한이. 네. 화력발전소에서는 속탄이 없어서 전기 못 돌리고 또 탄광에 가면 전기가 없어서 속탄을 못 캐고 있는 상당히 악순환이 이제 고리가 됐는데, 왜냐하면 속탄 캤다고 해도 제때 수송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 수송을 네. 하려면 철도가 제대로 가동하든지 아니면 뭐 디젤이 있든지 연료가 있어야 돼, 석유가 있어야 되는데 석유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화력발전소가 속탄만 또 있다고 되지 않고 윤활유를 비롯한 석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다 보니까 평양 화력발전소나 북창 화력발전소가 20~30%밖에 가동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전기가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평양 시내 일반 주민들이라든가 뭐 가로등에다 몽땅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데 뭐 군수공장도 있고 뭐 기계공장도 있고 조금씩 보내줘야 되는데 생산량이 적어지다 보니까 공급량이 줄어들어가지고 하지 못한다는 거죠. 예, 그럼 여기서요, 김정은 시대 전기 공급량이 얼마나 줄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전기가 얼마나 생산되는지 이현아 씨가 준비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리만갑 1급 방송원 리연아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김정은 정권 이후 더 힘들어졌다는 북조선 인민들의 전기 사용에 대해 세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상상황. 오직 수력발전과 화력발전 두 가지 방법만으로 전기를 만드는 북조선 전력 생산에 큰 문제가 생겼다고 한다. 첫 번째, 수력발전의 문제. 그 문제는 바로 비가 많이 내리는 여름에만 반짝 전기를 만들 수 있어서 비가 내리지 않는 다른 계절에는 전기를 쓸 수 없고, 그나마도 가뭄이 되면 끝없는 전력난에 시달리게 된다는 것이다. 고여있는 물을 위로 끌어올리기만 한다면 전기가 생산되지만 그 물을 끌어올릴 전력이 없기 때문에 북조선은 현재 그냥 있는 물조차 이용할 수 없는 형편이다. 더 큰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
수력발전보다 화력발전에서의 문제는 더 심각하다. 북조선 화력발전소의 주 연료는 석탄. 그런데 현재 북조선의 탄광은 홍수로 다 파괴됐고 또 석탄 생산 작업에 필요한 전력까지 모자란 상태로 어찌어찌 생산된 석탄마저도 질이 나빠서 화력발전 연료로는 쓰기 힘든 상황이다. 김정은 동지의 정권 이후 2013년 한 해 북조선이 수력과 화력으로 얻은 전기량은 총 221억 킬로와트. 이는 남조선의 1975년도 수준이자 지난 고난해군 때보다 무려 30% 이상 감소한 양으로 북조선 전체가 1년 동안 써야 할 이 전기량은 남조선에선 서울에서 사는 인민들만 써도 9개월밖에 쓸 수 없다고 하니 당국의 전력난이 얼마나 심각한지 뼈저리게 알 수 있는 수치다. 이런 상황이니 북조선 인민들이 전기 한 번 사용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북조선의 전력 상황 이제 잘 아시겠죠? 잘한다. 전기 공급량이 안 좋다라고 하는데 한성희 씨. 네. 지금 뭐 온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네. 진짜 그렇게 안 좋았어요? 사시는데도? 네, 예전에는 그래도 좀 나았어요. 그 김정일 때랑 김일성 때는 조금 좀 나았는데 지금은 일반 주민들은 생각도 못해요, 전기를. 근데 이제 하도 전기가 안 오니까 이제는 공장들마다 이제 자체 발전소를 만들었어요. 거기서 나오는 전기를 이제 그 공장에서 조금씩 쓰지만은 이제 당 간부나 이제 그 행정 간부들 그런 경우 같은데 이제 많이 집들이 쓰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우리 집도 그게 좀 약간의 그 전기를 버는 세대라서 이제 갑자기 전기를 버는데 갑자기 불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있더니 떠누기 우리 집 전기를 더 덕질에다 쓰는구나. 한번 나가보자 하는 게 아니라 다음 제 집에서 이제 자기네 전기줄 몰래 가져다 우린 데다 이렇게 연결해 놓은 거예요. 그래가서 홍순대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걸 이렇게 또 툭 치면 또 뚝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또 전기 또 갑자기 올라가고 그러거든요. 근데 북한에는 특이한 게 또 뭐냐면 이제 220V가 정상 전압이 아니거든요. 이제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니까 항상 변압기는 긴장돼 있어야 돼요. 뭐든지. 전기가 안 오고 막 하다 나니까 이렇게 저희 집 혼자서 전기를 보려고 하면 옆집에서 신고를 하는 거예요. 신소를 해서. 아이고. 네, 저 지금 내 전기를 보내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다 나니까 그 밑집 통하는 집들끼리 뭐 한 달에 돈 3만 원씩 있고 기업소에다 돈 주기로 해가지고 땅을 파가지고 손 그쪽으로 뽑는 거예요. 아주 기술들이 아주 그냥. 네, 전기를 버는 거죠. 아우 아주 그냥 기술들이 아주 그냥. 북한도 전기를 생산합니다. 그러게. 그런데 조명용 전기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주 원인이 뭔가 하면 우선 그 군사 시설들이 전부 다 지하화되어 있기 때문에 군수공장 이러는 것이 특히 평안북도 같은 경우에는 그 방연 노동자고 비행기 만들고 수리하고 하는 그 공장 그 한 5-6개 군수품 공장이 쓰는 전력이 평안북도 전체 전력의 거의 87%를 쓰는 겁니다, 이게. 그 속에서 만드니까. 그렇죠. 그 군사 분야만. 개미요, 두더지요. 그렇죠. 그런 데다가 민간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기계공장, 농기공장 이런 거. 그런 데다가도 그거를 주려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력 생산이 이제 감축되면 감축될수록 조명용 전기는 그거는 생각도 못 하는 거지, 아야.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또 요새 군수공장 다니면서 거기 가면은 내가 해결해준다. 군부대나 공장들이 김정은이가 가면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것이 전기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은 그래, 내가 해결해줄게. 하면은 거기다 또 전기를 주거든요. 요구는 할 수 있나 봐요, 그렇게? 그래, 조명용 전기는 뭐 이제 얘기하듯이 그건 상상도 못 하는 겁니다. 아니, 저기 북한은 그 우리가 핵 때문에 문제가 많잖아요. 근데 그게 무기로 사용하는 핵 말고 어떤 발전을 위해서 그걸 연구하고 그러진 않아요. 원자력 발전소가 없느냐? 원자력 발전소를 이제 북한도 이제 자력을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기술적으로 그게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핵무기를 안 만드는 조건으로 미국이나 우리 한국에서 경수로를 심포해 주겠다고 시도를 했는데 그 북한이 이제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
핵 원료는 많습니다. 지하 자원, 우라늄 강이나 이런 것을. 그러나 그것을 전기로 전환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을 못 가지고 있는 거죠. 만약 시도 그것을 시도하면 국제기구가 미국이나 이런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그건 꼭 국제기구의 협력에서만 만들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자력 전력은 뭐 하나 용이죠. 현재. 사찰단도 가 있었고 그랬는데 다 나중에 나가고 뭐 다 쫓아낸 거죠. 예, 자기네 핵먹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강금아 씨, 북한에서 어쩔 때 전기가 나가면 제일 불편한 게 뭐가 있었어요? 집안에 뭐 밥솥이라던가 냉장고 있으면 그걸 쓰지 못하는 거예요. 전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있어도 가장지물이 되는 거죠. 북한에도 이제는 전기밥솥을 네, 있습니다. 중국 그 밥솥이 와가지고 지금은 네, 밥솥이 있습니다. 집에 불 안 오는 거는 그쯤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북한은 교통이 불리하잖아요. 교통이 불리하니까 다 기차로 이용해요. 나 같은 거는 장사를 너무 많이 다녔으니까 그냥 1년에 기차 안에서 산 적이 더 많아요. 명절 때나. 여기서부터 부산까지 가는 거리를 여기는 한 차 타고 3, 4시간이면 가는데 북한은 정시로 달려야 24시간이고 그것도 정시로 못 달리면 막 6일, 8일 기차간에서 다리 한짝 들고 이러고 자리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쪼그리고 있어요. 그중에서 또 먹을 거 없는 사람은 거기 그나마 죽는 사람도 있어요. 기차에서요? 네, 기차에서. 네, 며칠씩 굶으니까 제대돼서 오다 나니까 돈이 얼마 없었는데 굶어 죽었어요. 그래갖고 거기 1호 방침 올라가지고 차를 빨리 뽑으라 하는 것도 이제는 그래도 며칠씩 가요. 전기가 있어야 가죠.